통신의 모든 것 슬기로운 통신생활. 안녕하십니까. 이제 통신생활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부산에서 속칭 이제 성지를 운영하고 있는 만식이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여기 오늘 참가하게 된 계기는 뭐 별건 없습니다. 여기 박 팀장님 계시죠. 그분하고 원래 좀 아는 사이예요. 아는 사이인데 제가 사무실이 여기 근처에 있습니다. 이 앞에서 밥 먹고 있다가 마주쳤어요. 갑자기 들어오라고 하시더라고. 그러더니만 카메라를 앞에 앉혀놓고 갑자기 카메라가 있네. 야, 진짜 참 매한다, 진짜. 아무튼 뭐 좀 이야기를 해달라고 해서 왔는데, 글쎄요, 무슨 이야기를 드려야 될지는 일단 뭐 한번 들어보고 궁금하신 사항들 최대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사실 보안 문제는 아니고요. 마스크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쓰고 온 거고, 제가 카메라 울렁증이 있어서 그냥 모자랑 선글라스까지 끼고 왔습니다. 뭐 별 다른 이유는 없어요. 자, 이제 뭐 사실 뭐 성지라고 하는 게 속칭이죠. 뭐 딱히 정식으로 등록된 그런 이름도 아니고, 그냥 뭐 싸게 판다? 뽐뿌라든지 인터넷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뭐 기본적으로 할부금을 굉장히 싸게 파는 그런 업체들을 이제 뭐 성지라고 다들 부르죠. 자칭으로 부르는 것도 있고, 저희처럼 뭐 타칭으로 전부 다 이제 속칭으로 인터넷에 알려진 성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제가 휴대폰을 지금 올해로 한 15년, 16년 정도 한 것 같은데, 성지 매장 운영하게 된 건 한 7년? 7년? 좀 되는 것 같아요. 7년 차가 되는 것 같은데, 단통법이랑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은, 아시겠지만 휴대폰 매장 원체 많고, 실질적으로 이제, 고객님들 시장 상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안 그러고서야 가격적인 측면에서 메리트가 없으면 판매도 안 되고, 결국은 뭐 먹고 살자 하는 일이죠. 뭐 다른 이유는 크게 없습니다. 일반 매장과의 차이, 가격이죠. 가격. 사실 뭐 판매라는 것 자체는 계약 구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통신사의 계약 구조는 다 똑같습니다. 계약서 들어갈 때도 다 똑같아요. 차이가 나는 부분은 할부 원금이죠. 기기가. 어차피 이제 통신사에서 요금제, 우리가 이제 통신비라고 납부를 한 걸 보면 통신사의 요금제와 그 다음에 이제 기기값, 이거 두 개를 합해서 우리가 이제 계약서를 쓰게 되고 실제로 그걸 납부를 하게 되는데, 요금제는 통신사의 고유 영역이라서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다 똑같죠. 뭐 5만원짜리면 5만원짜리 요금제가 다 들어가는 거고, 다만 이제 기기값은 천차만별인데, 이제 일반 매장 같은 경우는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체로 할부금이 이제 다 예를 들어 100만원짜리 폰이면 100만원이 다 들어간다든지, 혹은 통신사의 공시지원금만 받고 이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S21 지금 100만원이죠. 최고 가격이. 영문에도 팔고 5만원에도 팔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가격적인 측면이 아마 일반 매장하고 성지 매장의 가장 큰 차이. 사실은 뭐 그게 전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방금 살짝 언급드렸지만 S21이 대표적이죠. 요즘은 S21 아이폰인데, 지난주 기준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가격보다 싸질 때도 있고 비싸질 때도 있지만 평균적인 가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같은 경우는 대체로 5만원 안팎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객님들이 저희한테 5만원을 주시면 할부금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요즘 이제 이슈죠. LG전자가 이제 없어지는데, LG전자의 V51 같은 경우는 85만원짜리 단말기지만 저희가 영원에 쉽게 말하면 85만원 할인을 넣어드리고 요금 할인도 받으실 수 있도록 보통 그렇게 제공이 됩니다. 가끔은 그니 뭐 페이백이라고 하죠. 현금도 나가고요. 뭐 그 정도 가격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 대부분의 업체들이 좀 그렇습니다. 이제 흔히 말해 DB 영업이라고 하죠. 자기네들이 바운더리 안에 있는 고객들이 있어요. 기존 고객들이. 저희도 마찬가지로 협동조합이라는 형태를 하나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번 편에서 이제 신사장님, 사실 저도 이제 신사장님하고도 조금 이제 안면이 있어요. 일면식이 있어서 그분이 하시는 방법도 대충 아는데, 저희도 비슷한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원제죠, 회원제. 이제 조합원, 저희도 이제 단통법이라는 게 어쨌든 법적으로 존재하는 사실 하에서는
이게 불법 운영은 맞아요. 네. 고객님들한테 실질적으로 피해를 주는 건 없지만 오히려 혜택을 많이 드리기는 하지만 어쨌든 법적으로는 분명히 저희가 이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게 맞고요. 그러다 보니 그런 이제 부분들을 피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협동조합이라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협동조합이 뭐냐? 저희가 이제 조합원끼리 상품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 우리 조합원끼리는 어떤 특정 상품, 예를 들어서 S21을 5만원에 구매할 수 있는 조합 상품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그건 이제 법적 테두리 안에서는 합법적으로 단통법이 존재하지만 협동조합법이라는 이제 조합법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이제 저마진으로 운영이 좀 가능하죠. 고객님들한테 저희가 받는 수수료를 조합원이라는 이제 명목 가해 고객님들한테 수수료를 이제 할인으로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마진으로 운영을 하더라도 많은 개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00대를 했을 때, 500대를 목표를 달성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뒷단가 그런 이제 그레이드가 있고 1000대를 했을 때 더 받을 수 있는 그레이드가 있어요. 당연히 그런 그레이드를 먹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박리담회로 판매를 하고요. 마찬가지로 그 박리담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조합원이라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조합을 운영하는 곳은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 통신생활 신사장님하고도 이제 아까 이야기를 했었지만 통신생활도 이제 조합 형태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몇 업체들은 이런 이제 조합이라는 시스템으로 일단은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기본적으로 휴대폰 매장들의 수익 구조는 저희가 통신사를 대행해서 계약을 함으로써 받는 계약 수수료가 있는데 그 계약 수수료를 저희가 다 고객님들한테 빼드리면서 판매를 하는 그런 성지 매장이 있고 일반 매장을 아까 잠깐 언급드렸지만 일반 매장 같은 경우는 그런 계약 수수료를 전부 다 자기네들이 먹는 구조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마진이 없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저희는 개별, 건 바이 건으로 돈을 벌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한 달에 해야 되는 개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 500대를 했을 때 받는 얼마간의 큰 돈, 그 다음에 1000대를 했을 때 받는 그런 그레이드, 흔히 말해서 이제 그레이드라고 하는데 그런 그레이드를 노리고 들어가기 때문에 가끔은 마이너스를 보더라도 대량에서 한두 대 마이너스를 보더라도 판매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박리담회죠. 개수 운영. 그래서 개수를 많이 함으로써 받는 그 그레이드를 먹기 위해서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방. 앞방은 쉽게 말하면 리베이트입니다. 리베이트. 예를 들어 S21 같은 그런 고가 기종. 다들 아실 겁니다. 이제 많이 알려져서 휴대폰 한 대 팔면은 돈이 수십만 원이 남는다는 사실. 네, 맞습니다. 이제 40에서 한 50만 원 정도 구조가 나와요. 조금 더 나올 때도 있긴 한데, 그거를 이제 앞방이라고 할 때, 그거를 이제 개인이 먹느냐, 판매자가 그걸 먹어서 매출로 구조가 되는 일반 매장들이 있고, 저희처럼 이제 그걸 실탄이죠, 실탄. 쉽게 말하면은. 고객님한테 그거를 할인으로 돌려드림으로써 더 많은 고객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쓸 수 있는 총알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매장은 그게 수익이고 저희는 많이 팔기 위한 하나의 무기, 수단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네요. 여기 구독자분들도 그렇겠지만은 휴대폰 매장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매장 보시면은 직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큰 매장 같은 경우는, 대리점 같은 경우는 4명, 5명 이상, 혹은 7명, 8명 있는 시내 매장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일단 급여 구조 자체가 이렇습니다. 그 많은 직원들이 기본급이 없어요. 있다 손 쳐도 거의 유명무실한 정도? 자, 그러면 그 친구들은 뭐 먹고 사느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앞방을 먹고 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 리베이트가 흔히 말해서 인센티브라고 그러죠. 이제 인센티브 형태로 가져가는데 당연히 그 인센티브 50만원에서 50만원을 다 가져가지도 못해요. 보통 30%, 40%, 40%는 좀 많은 것 같은데 한 30% 먹는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이 친구들이 50만원을 가지고 30% 먹으려고 해봐야 50만원을 다 남겼을 때 15만원 가져갑니다. 근데 요즘 휴대폰 매장, 글쎄 한 달에 100대 파는 매장 별로 없습니다. 근데 직원들이 6명, 7명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빼줄 수가 없죠, 고객님들한테. 최대한 많이 남기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일반 매장에서는 자기네들 돈을 벌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성질과는 달리 그레이드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개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적게 빼주고 많이 벌려는 그런 수익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지 매장. 사실 성지 매장이라고 다들 붙어 있습니다. 대부분 판매장 가니까. 제가 얼마 전에 롯데마트를 갔었어요. 롯데마트 안에 휴대폰 입점 코너가 있었는데, 거기가 자칭 성지라고 적어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성지라고 불리는 것들은 이제 인터넷, 뽐뿌라든지, 알고사라든지, 혹은 밴드 같은 그런 업체들에서 소문난 곳들이 있습니다.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사실. 뽐뿌 이런 데 보시면. 그런 것들이 진짜로 이제 성지인데, 사실, 성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마찬가지지만 해운제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소개라든지 실구매자가 곁에 없다면, 소개자가 없다라면 찾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매장들이 성지를 자창하면서 마진 판매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성지를 찾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신생활 같은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해 보는 것도 분명히 하나의 수단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일단은 정보죠, 정보. 발품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간편하게 사고 싶으면 집 옆에, 예를 들어 내가 음료수 하나를 사러 간다. 집 옆에 있는 편의점을 찾겠지만, 휴대폰 같은 이제 2년 정도 쓸 수 있는 내구재, 그리고 또 돈도 이제 최소 수십만 원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 찾으려고 하면, 하다못해 가구 하나 사려고 이케아까지 가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죠. 발품이에요, 발품.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고 시세를 찾고 또 어느 지점에 어느 동네에 이런 가게들이 있다더라, 이런 지점들이 있다더라, 이제 그런 정보들을 조금만 취하시면 사실은 싸게 사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집이 가깝다는 이유로 가까이에 있는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싸게 혹은 시세보다 싸게 구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조금 어려운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인터넷을 찾아보시고 이게 좀 홍보 같긴 한데, 저희 통인생활 같이 이제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것도 분명히 싸게 팝니다. 가격대가 상당히 저렴해요. 이런 데서 이제 구매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박 팀장님이 넣어달라고 해서 하는 멘트는 아니고, 진짜 싸요. 예. 믿고 사셔도 됩니다. 일단은 저는 크게 세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한 가지는, 자, 이거는 이제 계약입니다, 계약. 어쨌든 휴대폰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옷가게 가서 옷을 살 때처럼, 그것도 정확히는 구매 계약이긴 하지만, 그걸 계약이라고까지 생각을 하진 않죠, 대부분. 근데 휴대폰 같은 경우는 계약서도 작성을 하고, 엄연히 2년을 써야 되고, 위약금도 있는 엄연한 계약이에요. 하지만 고객님들 같은 경우는 판매자들의 그런 이제 말만 믿고 이제 구매를 하시다 보니까, 사실 계약서를 잘 안 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계약서를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할부원금입니다. 할부원금. 아까 제가 잠깐 언급 드렸던 것 같아요. 요금제라는 부분은 통일사의 고유한 영역이라서 저희가 이제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판매자가 아무리 잘났든 못났든 간에 그 부분은 손을 댈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판매처에서 고객님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뭐냐? 할부원금이에요. 할부원금 100만원짜리가 예를 들어 계약서상에, 나는 분명히 판매자한테 20만원을 들었지만 계약서상에 100만원이 찍혀있다. 그럼 전가를 다 주고 사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할부원금을 꼭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내가 처음에 쓰는 계약서상의 할부원금이 2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이면 100만원 주고 사신 거고, 20만원이면 20만원을 주고 사신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부원금을 필히 이제 꼭 보시고 판매자와의 말이 다르지 않는지 체크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좀 많이 하죠. 중고보상, 흔히 말하는 렌탈입니다. 렌탈. 자, 우리가 이제 4년 계약을 해요. 4년 계약을 해서 2년 뒤에 휴대폰을 반납을 하면 50% 할인을 해준다고 합니다. 말이 안 되죠. 렌트카를 가지고 내가 이제 차를 사러 갔는데 2년 뒤에 이걸 50% 반값에 차를 주겠답니다. 그래서 샀어요. 근데 2년 뒤에 반납을 하래요. 이건 차를 산 건가요? 렌탈을 한 건가요? 자, 이거 렌트입니다. 렌트. 자,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이제 판매자들이 현혹되는 말로, 이제 그런 말로 나에게 이제 속임수를 쓰진 않는지 확인을 꼭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할인을 받기 위한 구조가 복잡하지는 않는지, 예를 들어 카드를 써야지만 이 가격이 나온다, 내가 요금 할인을 몇 년을 받았을 때 이 가격이 나온다, 이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 통신사에서 약정을 맺음으로써 딱 공고한 시스템으로 정해져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그런 할인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서서의 말과 약간 중첩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할부원금, 그것만 이제 보시면 가장 고객을 조금 비싸게 샀든 싸게 샀든지 간에 적어도 내가 속지는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 요즘 코로나 시기에 어려운데, 사실 이제 휴대폰 사시는 것도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을 겁니다. 이제, 저희 통신생활 같은 업체들도 실질적으로 이제 고객님들한테 혜택을 많이 드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 업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실제적으로 고객님들의 휴대폰 구매를 도와드리기 위한 업체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주시고, 저희 통신생활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이제 구독과 뭐 하면은, 뭐죠? 좋아요, 구독, 댓글, 조댓구? 발음 좀 그런가. 하여튼 뭐 그런 이벤트 하면은 행사도 많이 하고 하니까, 고객님들 꼭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출연료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광고를 조금 넣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제가 아직 멘트가 끝나고 나면은 광고가 나올 겁니다. 거기에 나오는 저희 폼팜, 저희 통신생활과 함께 해서 협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벤트 꼭 참여 많이 해주시고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박 팀장님이 지금 식사하러 가셔가지고 마지막 멘트를 제가 대신하게 됐습니다. 인터넷, TV, 휴대폰 가입 때 언제나 통신생활이 가장 솔직하게 알려드리고 상담드립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에서 호갱들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통신생활이 알려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통신의 모든 것 슬기로운 통신생활.